저는 송파구 일성고구 출신이고요. 네네. 제 지역이 잠실 4동, 잠실 6동, 풍납 1동, 풍납 2동 네네. 지역구입니다. 사실 뭐 개발이 많이 돼 있는 잠실 지역도 있고, 그리고 네. 개발이 더 돼야 되는 이제 문화재 문제가 있는 풍납동 지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꼽자면 이제 풍납동 문화유산 규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도 유산청이랑 굉장히 소송도 하고 해서 승소한 사례도 있는데요.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좀 낡은 집에 계속 살아야 되고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꾸준히 정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빨리 이주를 하고 싶은 분들 이주를 해드리고 풍납동 정주환경을 개선해서 문화유산대로 살리고 우리 주민분도 함께 잘 살 수 있게 해달라 요청을 꾸준히 드렸는데 네. 정부에서는 이제 뭐 한 70년 뒤에 일부는 발굴하겠다 이렇게 좀 거의 한 100년 플랜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주민분들 입장에는 이렇게 늦어지는 이주와 늦어지는 문화재 유산 보존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죠. 실제로 일부 네. 잠실 지역이라든지 방이동 지역이라든지 집가 자체도 네네. 한 30년 동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이런 문화유산 규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 문화유산 규제가 대표적인 게 이제 안각 규제라고 해서 높이 규제 일부 권역은 땅을 2m까지밖에 못 팝니다. 7층까지밖에 못 짓기 때문에 주민분들 재산권의 제약을 굉장히 받고 계신 거죠. 특히 2m까지밖에 못 파면 지하 주차장을 이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럼 필로티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하 보강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재산권의 피해를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잠실 지역의 교육 문제입니다. 요즘 뭐 잠실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 이제 과밀 학급 네. 이런 문제가 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특히 잠실 4동에는 굉장히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지금 파크리어 아파트가 거의 한 6,800세대 정도가 되고 네. 이번에 이제 한 4월쯤 다 입주를 할 것 같습니다. 잠실 레미안하고 르엘 아파트가 거의 한 5,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리엘 아파트. 네네네. 네네. 근데 이 잠실 4동엔 중학교가 없습니다. 중학교가 없어서 지금 잠실 6동에 있는 잠실 중학교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거기는 이제 30명이 한 학급당 30명이 지금 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일반적인 기준에 한 학급당 28명이 적정 규모인데 벌써 지금 30명이 넘었고 이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은 또 학령 인구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과밀 문제로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주민분들의 꾸준한 요청이 있으셨고요. 네.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정비 사업이겠죠.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정비 사업, 특히 장미 아파트 대규모 단지인데요. 거의 네. 4,000세대 가량 되는데 여기도 지금 79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뭐 녹물 이런 주차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정비 사업 빨리 재건축 재개발하는 그런 문제들, 이런 대표적으로 제 지역에 이런 현안들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대폭 덜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 보존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삶이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민분들의 재산권이 피해가 가면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문화유산 보존에 집중되어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주민과 유산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용역을 좀 진행하는 것이 그러면 이 규제 자체가 정말 제대로 된 규제인가, 주민분들은 어떤 피해를 받지, 이런 걸 좀 정량적으로 지금 계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결국에는 권한은 국가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에 있기 때문에 꾸준히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규제 같은 것들, 안각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든지 이런 높이 규제, 그리고 지하 발굴 규제 네. 이런 것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좀 서울시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네. 5년마다 계획을 세웁니다. 관리 계획을. 그래서 그 관리 계획이 2027년에 끝나고 네. 2028년에 새로운 이제 관리 계획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 풍납동 규제에 대한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정 지역은 70년 뒤에 발굴한다. 네. 그럼 거기는 70년 동안 주민분들이 계속 재산권에 피해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관리 계획에서 정하는 부분인데 그 관리 계획에 주민분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5년 관리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제 내년부터는 공론화 작업, 주민분들의 의견이 국가유산청에 전달될 수 있는 긴 공론화 작업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 문제도 있는데요. 풍납동의 경우에는 일부 지역은 이제 이주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유산이 매장이 돼 있을 것 같다 하는 구역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협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동의해야 이제 이주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한 30년 가량 늦어지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는 주민분들이 계시고 일부는 이제 이주를 하고 이런 굉장히 치안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빠르게 좀 네. 예산이 좀 많이 들긴 합니다. 현재도 1조 한 6천억 가량 풍납동에 투입이 됐는데 사실 그거
그거를 30년 전에 그런 부분을 전체 이주를 했었으면 훨씬 비용은 적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남아 계신 세대에 대해서 필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이주하고 이제 거기를 정비해서 네. 오히려 정말 문화유산은 유산대로 보존을 하고 이제 주민분들은 좋은 환경에서 사실 수 있는 그렇게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네. 재건축, 재정비 사업은 이제 속도와 주민분들과 서울시 그 승인권자의 의견 조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미 아파트라든지 풍납동에도 풍납 극동 아파트 그리고 풍납 미성 아파트 이렇게 다 재건축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주민분들의 소통할 수 있는 그 가교 역할을 제가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심의를 뭐 교통심의도 받고 여러 단계가 있었는데 그걸 한 번에 축소해서 미리 뭐 서울시가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빨리 재건축, 재개발의 정비사업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더 발굴해서 제가 지원하는 역할 그런 것들을 해서 주민분들이 네.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을 갖게 만드는 것이 좀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이니까 네. 사실 주거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최근에 발표된 것도 거의 서울 평균 평당 5천만 원 이상이고요.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17평에 19억, 거의 20억이 하는 건데 사실 청년들이 허탈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네, 네. 계속 집값이 상승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서울의 관건인데 근데 그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을 좀 이제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비 사업을 빠르게 해서 공급을 늘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부지에 만들겠다 하는 부분도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 주택이 만들어지지 못했던 건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까닭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문화유산 지역이라든지 그린벨트 지역이라든지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좀 검토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고 주민분들의 반대도 있을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 개발해서 결국엔 공급하는 것이 좀 대안이지 않을까. 그리고 정비 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네, 하는 네. 것 그게 결국엔 또 큰 틀에서 주거 안정을 하는데 좀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정 활동했던 것도 이번에 의정 보고서를 만들면서 또 살펴봤고 여러 가지 되돌아보면 결국에는 약자와 함께 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외된 분들과 함께 가는. 그래서 제가 했던 조례 중에서 아이돌 연습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조례도 좀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아이돌 연습생들이 네. 사실 99%는 데뷔를 못 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네. 데뷔를 못한 친구들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많은 부분을 담지는 못했지만 그런 친구들에 대한 이제 진로 상담이랄지 심리 상담도 서울시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장의 책무에도 명시를 했고 또 그런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하면 안 될 것들 이제 우리 대중문화 사업자가 하면 안 될 것들도 조례 좀 연기를 해서 그런 명문화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 장애예술인 분들이 네네. 서울시 공공시설이나 공연장을 대관하는데 대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대관료를 좀 감면받을 수 있는 50% 정도 감면받을 수 있는 네네. 그런 조례도 발의를 해서 일부 개정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제대군인에 대해서 네네네. 우리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하면 한 10년 정도 이제 근무하신 네.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서울시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박물관이나 미술관 뭐 이런 공공시설 입장료를 좀 면제해주는 이런 부분의 조례도 만들었었고 결국엔 돌아보면은 그 약자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민분들이 선출해 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막무가내로 행정의 네네. 트집 잡기가 아니라 시민분들 시선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역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시민의 시선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일반 상임위원회 회의할 때도 네네. 질의 같은 것도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어렵지 않게 시민분들이 궁금한 부분 그런 부분을 주로 질의하고 네.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제 저희는 선출직 의원이라기보단 사실은 임기가 정해져 있는 이제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마음으로 시민을 대신해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 해결하는 그런 역할들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요즘. 네. 네. 시민분들이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선출해 주셔서 3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우리 서울시정을 견제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선출직 공직자로서 좀 더 주민분들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